그렇다면 뭐 그렇죠. 뭐 사실 로봇 뭐 3,000대인가요? 뭐 지금 현대차 적용하겠다 계획 세웠는데 그것을 만약에 모비스가 한다 하면은 관련된 액추에이터 뭐 이런저런 또 이슈가 있으니까 모비스가 올라가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로봇하고 연결돼서. 근데 또 여기 이제 그 지배구조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얽히고 설켰는데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호재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뭐 사실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지분 구조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하면은 뭐 모비스다, 글로비스다 이런 얘기들 좀 하는데요. 근데 오토바이는 저쪽이고 로봇 쪽이고요. 로봇 공장 자동화 쪽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종목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따지는 게 당황스럽긴 한데 현대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은 어디로 중심으로 할까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할까? 우리 왜 삼성 보면은 예전에 삼성물산이 있었고 그렇죠. 뭐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키울 거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따올랐잖아요. 그렇듯이 현대차그룹에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볼 때는 모비스나 글로비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사람들이 그래서 주가가 다르잖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그쪽을 많이 이제 가까이 있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그룹이 뭐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더 이어서 들으면 요즘에 또 뭐 워낙 가까이 보니까 뭐 주가가 또 급등을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요. 왜 갑자기 현대차에 다니는 지인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현대차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이나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냐? 내부적으로도 글쎄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도 잘 몰라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실하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현대차 그룹은 제조 공장이 있는 거예요. 제조 시설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조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로봇의 AI, 엔비디아와 같이 AI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AI의 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만들면 그 만든 걸 가지고 우리 로봇이 가장 문제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수익 낼 건데 AI의 문제점이 언제 수익 낼 건데 이거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그걸 가지고 곧바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공장 자동화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데 아마 B2B로 팔지 못할 거예요. 자기네들 먼저 쓰는 거에 일단은 먼저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장 자동화에 쓸 수 있고, 그럼 비용이 줄어들고요. 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제품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물류나 제조 공정화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즉 어떤 표현이냐면 자동차 생산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기술만 갖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에 현대차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생겼지 않았나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좀 우리가 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포트의 한 40% 정도는 반도체를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나머지 60%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다루었던 이런 섹터 종목들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걸 가져가야 되냐 포트폴리오를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도대체 뭘 사야 되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저는 요즘 시황을 항상 어디 가든지 그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매크로는 유동성과 AI. 우리나라는 밸류 프로그램과 반도체 업사이클. 요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가야 돼요. 그걸 쭉 추종해야 되니까. 그러면 AI 반도체는 계속 가는 거니까 추종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반도체 쪽이고 미국도 물론 요즘에 반도체가 더 세요. 그러나 너무 반도체만 갖고 있기보다는 AI 플러스 반도체 ETF들이 있습니다. 또는 펀드들이 있어요. 뭐 그런 쪽에 만약에 ETF라고 한다면 그 섹터의 ETF를 가져가는 게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AI와 성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 에너지입니다. 전력 에너지. 전력 에너지는 AI를 이렇게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AI를 지금부터 얼마나 10년을 더 갈까요? 20년을 더 갈까요?
이게 그냥 몇 년 만에 끝날까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왜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AI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2023년 1월부터 엔비디아가 떴거든요. 네. AI의 인프라 구축하는, 즉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이제 거의 고점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잘 보세요. 알파벳이 시가총액 2위가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AI, AGIC, 우리가 표현하는 AGIC, 그리고 이제 그 구축한 AI의 기능을 가지고 제품화되고 서비스화돼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데가 이제부터 주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사이클이 바이아웃으로 된 겁니다. 레거시 반도체 네. 업사이클이. 그 과정이 전체가 있는데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먼저 끝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AI 혁명 이후에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가장 끝까지 AI를 같이 맞물리면서 수혜를 입으면서 갈 섹터를 전력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이거는 반도체 싸움이 아니에요. HBM 싸움이 아니고 전력의 싸움이라고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력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걸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력당 토큰, 달러당 토큰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력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의 전력 시스템은 훨씬 더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문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 에너지 판매하는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 빅테크들 보고 야 니네들한테 이제 우리 못 주니까 니네 전력 니네들 아예 니네 발전소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노후화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건이요. 재건에 에너지 인프라가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 인프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력 에너지 있잖아요. 이건 꽤 오랫동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력 에너지 쪽에 우리는 맨날 변압기만 보잖아요. 우리 3사 변압기만 맨날 보잖아요. 그 고압 변압기라고 얘기하는 효성중공업, 그렇죠. 뭐 S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것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압 송전기만 맞는데 이제 배전까지도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배전에 있어서도 또 고압 케이블, 광 케이블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에너지 쪽에 있는 ETF나 그쪽의 핵심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 가지로 질문 주셨으니까 하나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에 뭐 정치권도 시끄럽고 뭐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또 연초에 들어서 또 시끄러웠어요. 또 조금 뭔가 방향을 잡는가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가 1차, 2차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3차 상법 개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차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게 세법 개정입니다. 그게 배당 분류과세 및 세율이에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아마 1분기 말이나 2분기에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예전엔 깜깜이 배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갖고 있다가 몇 퍼센트 준대 그럼 고맙습니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바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우리 배당 얼마 줄게 하고 그럼 배당 기준은 언제? 그래서 그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줄게 이렇게 바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배당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배당 관련주들이 지금 요즘은 좀 안 움직이고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1분기, 2분기까지는 배당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만일 다른 쪽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5천만 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어요. 이 아까 얘기했던 뭐 로봇 그 반도체, 배당, 뭐 전력 에너지 뭐 이런 쪽에 나눠서 가지고 한다면 있으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반도체는 40% 가져가야 되는군요. 주도. 뭐 지금 얘기로는 여의도에서는 무조건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소외 안 된다 얘기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줄일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학습을 좀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